자매,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앵커님과 함께 저희가 이 시간 또 잘 꾸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비트코인 전반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저희가 또 분석해볼 코인은 헤지펀드 대부가 자산의 절반을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랜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입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용 중인 약 35억 달러 규모의 절반 이상을 지금 비트코인과 알고랜드, 이더리움 등 여러 가지 암호화폐 투자 중이다라고 밝혔고, 지금의 이 35억 달러 규모를 100억 달러까지 증식시켜줄 주인공이 바로 이 세 가지 코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유명 헤지펀드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강한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오랜 기간 또 투자를 해오셨지만 알고랜드 같은 경우가 좀 의외의 코인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지펀드에서 알고랜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알고랜드 코인에 관해서 제가 한번 코멘트를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알고랜드 코인 하면은 사실은 이더리움 킬러 코인으로도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분 증명 방식을 통해서 디파이를 위해서 태어난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유명한 자산가,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산가 역시도 알고랜드를 매집 중이다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알고랜드를 편입시키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알고랜드의 기술력이라든지 확장성 같은 부분들을 그래도 큰 자산 기관이라든지 자산가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이 디파이에 관련한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에 굉장히 기반을 많이 하고 그 확장성을 얼마나 더 증폭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창시자의 좀 고민이 들어간 그러한 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보안적인 부분들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들을 최대한 최적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코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가격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초기에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자 분들 중에서 알고랜드 코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투자자분들이 많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사실 그 이전만큼의 큰 상승폭을 가격적인 시세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는 가격적인 시세로는 사실 좀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알고랜드의 창시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면서 이 알고랜드 또한 그 어느 정도 빛을 발했었던 부분들이 좀 소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창시자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과 이제 경쟁 구도로 가겠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과 협업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더리움 2.0 출시를 앞두고서 이런 대표적인 이더리움 킬러 코인들의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알고랜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있고 엘살바도르라든지 또 어떤 국가에서 좀 선택한 플랫폼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알고랜드 자체적인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저희가 이 알고랜드 코인의 가격 상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매집이 들어가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매집 동향들이 그게 포착이 되게 된다면은 그쯤 되면은 저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코인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크게 어떤 호재로 다가올 만한 모멘텀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알고랜드 코인의 가격적인 부분들에서는 사실 조금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코인의 확장성이라든지 실체 같은 것들이 아예 없는 그런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에 관해서 좀 지켜보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그레이스케일까지 정말 큰 손의 고래들이 좀 담고 있는 코인이긴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 물론 또 이 탈중앙화라든지 확장성이나 보안성에서 또 강점을 갖는 코인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가 바닥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알트코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세가 좀 불안했었기 때문에 이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시세가 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9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또 일주일간 분석을 해봤는데 글래스노드 리포트에서는 사실 제가 어제는 방송을 못했었지만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지금까지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시세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또 지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무료로 보실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분포도라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가 얼마의 비트코인을 샀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타내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글래스노드에서는 이제 4월 18일부터 22일이죠. 지난 일주일간의 이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가격 분포도의 차트를 내놓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 그래프는 단기 투자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파란색 그래프로 뻗어 있는 이 부분들은 장기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자, $10,000에서 $20,000 그리고 $30,000 사이에 굉장히 정말 잘 산 가격대잖아요. 그때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의 비율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딱 한눈에 봐도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과연 이 단기 투자자들이 매집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은 이 부분을 파악이 되게 되면은 이 가격대가 깨지게 됐을 때 추가 하락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이 차트를 보시는 방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트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시세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이 장기 투자자분들이 얼마에 매집을 했느냐, 그리고 단기 투자자분들이 얼마에 매집을 했느냐를 딱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간의 딱 기록을 나타내는 차트이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도 아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장단기 투자자분들의 매집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미나고 유용한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이제부터 해석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숏텀 홀더라고 해서 단기 투자자 분들께서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코인 시장에 들어온 오래되지 않은 그런 지갑들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에 매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가격대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최근 단기 투자자들이 정말 적은 가격에는 38,000달러 그리고 많게는 5만 달러 사이에 매집이 많이 들어왔구나. 새로운 신규 투자자가 들어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화로 5천만 원을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38,000달러에서 5만 달러라는 단기 투자자들의 매집된 가격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항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코인을 이제 손실 상태에서 팔고 나가게 되는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선을 조금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가격대의 선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그렇게 유추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지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하지만 글래스노드에서는 이 차트 최근에 일주일간에 있는 장단기 투자자분들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차트를 보고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이 5만 달러 이상에서 이 7만 달러 사이에 매집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샀네라는 그런 인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싸게 산 금액을 단기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파란 선이 아니라 빨간 선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싸게 산 금액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가격대가 또 한 번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이 5만 달러 이상의 산 단기 투자자분들이 이미 시장을 견디지 못해서 매도를 했었고 그 매도한 물량을 장기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사서 그 고점 가격대에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장기 보유자들이 이 가격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가격의 어떤 하방 압력이 확 줄어들었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최근 일주일 사이니까 그 전에 이 비싸게 산 단기 투자자분들이 항복을 하고 나왔고 그 항복하고 나온 물량들을 장기 투자자분들이 사들였는데 장기 투자자들은 가격에 그렇게 민감한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물론 지금은 비싸게 샀을지라도 이미 이전부터 10,000달러에 산 장기 투자자도 있을 테고 20,000달러, 30,000달러의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매집한 장기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어느 물량을 비싸게 샀다라고 해도 평단가라는 거는 그렇게 급한 금액,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산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에서 장기 투자자로 손바뀜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차트는 굉장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요라는 차트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단단한 어떤 기둥이 세워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뒤에 차트도 또 있지만 또 앵커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번 어떠신가요? 재밌지 않나요? 이런 차트는? 네, 진짜 확실히 또 글래스노드 자료가 또 유료로 제공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토크샤이님을 통해서 또 네. 이렇게 또 분석을 네. 같이 또 듣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네. 특히나 처음 또 보는 그런 맞아요. 지표인 것 같은데 네. 장단기 보유자들이 얼마에 샀는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저점에서 단기 홀더들이 샀지만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먹는 또 손바뀜이 나온다라는 게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지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표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 네. 바로 또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재밌게 또 봐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들이 얼마의 가격대의 코인을 사들였는지를 파악을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의 손실을 입고 있고 단기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의 손실을 입고 있는 걸까를 나타내는 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지표 역시도 유료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비율이 또 좋게 나왔습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은 평균적으로 15%의 손실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기 투자자들 역시도 15.5%의 손실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손실률이 많지들은 않네라고만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2018년도에 우리가 좀
안 좋은 하락장을 겪었어요. 아마 코인 투자를 조금 몇 년 하셨던 분들께서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역시도 우리가 하락장을 겪었었는데, 자, 2018년도에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거든요.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한동안 이 하락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는 2018년도의 그 하락장,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입은 비율이 무려 34%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손실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항복을 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장기 투자자일수록 사실상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은 가격을 지지했던 그 지지 라인들이 또 한 번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시사했던 게 바로 이 지표예요. 장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장기 투자자 중에 34%의 비율이나 손실을 입고 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손실을 입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손실을 입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역시도 우리가 하락장을 겪었었을 때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께서 35%의 비율이나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15%로 굉장히 양호한 수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야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들은 장기 투자자분들이 잘 형성을 해줄 거야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 관계상 또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하지만은 지금 이 비율이 2021년도보다는 사실 안 좋은 비율입니다. 물론 2018년도, 20년도보다는 좋은 비율이지만은 2021년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거는 이 장기 투자자들의 손실 입은 코인의 비율이 올라가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온체인 지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직관적인 그런 지표를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코코샤이님 매주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오늘로서 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그래도 한 작년부터 해서 이 크립토 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우시는 거 아니죠, 앵커님? 또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이었고요. 저는 항상 온체인 분석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나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할 테니까 지금까지 저의 온체인 분석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코코샤이님 쭉 응원하도록 하고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뭐 이런 문구가 있듯이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